was that? What was that? What was that? What was it? What was that? 네, 볼리TV 성욱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풀럼전 토트넘 현지 반응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포스트코글루 감독이 요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팬들하고 언쟁하는 모습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풀럼 원정 경기 크레이븐 코티지 이제 터널 빠져나가다가 토트넘 팬으로 추정되는 분이 좀 말을 거칠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안 지나가고 나와서 또 눈싸움하고 또 선수들 스태프들이 말리는 이런 좀 추태죠. 이런 모습을 굳이 자극을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한테 그렇게 득이 될 게 없는, 또 어쨌든 패배했고 워낙 졸전을 했기 때문에 팬들의 분노를 프로스포츠에서라면은 특히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필요 있는데, 물론 선을 넘은 얘기를 뭐 했을 수 있는 경우라면 다룰 수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처음이 아니다 보니까 현지 여론은 썩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경기 후 인터뷰 과정에서도 내용들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팬들의 실망감을 이해한다. 리그에서 벌써 15패째인데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 밀리지 않았다. 우리가 첫 골 내주기 전까지는 우세했다. 누구도 공감이 안 가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정말 뭐 자기 변명이죠. 근데 정말 저렇게 생각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의아한 토트넘에 대한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좀 안타까웠고, 게다가 이날 그 비수마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비수마가 최근 5경기 선발 나왔던 5경기에서 3번이나 하프타임 교체 아웃이 됐는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포스트코글루 감독 글쎄 현명한 대답은 그냥 답을 피해가는 거죠. 뭐 개별 선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든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답을 했습니다. 비스마가 많이 뛰지 않는 문제가 있고 자신감도 부족하고 공 잡을 때 지배적이질 못하고, 그러면서 뭐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니고 뭐 열심히는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심리적으로 무너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갈 때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포스트코글루 감독이 우세했다고 주장하는 경기. 일단 전반전 토트넘의 패스 네트워크를 보겠습니다. 양팀 이제 패스 맵인데 좀 그림 자체가 풀럼이 훨씬 더 쫀쫀하고 좀 높게 가 있죠. 반면에 토트넘은 좀 낮은 위치에서 U자 빌드업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이게 전반전만 가지고 그린 겁니다. 손흥민 선수 들어오기 전에. 그레이와 벤탄쿠르가 중심에 있고요. 솔랑키는 원톱인데 굉장히 내려가 있죠. 저렇게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섬입니다. 볼을 받아도 내려오지만 전달이 되지 않는, 전체적 공격의 볼 로테이션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는 브레난 존슨 대신해서 후반전에 투입이 됐습니다. 선발 제외가 된 것도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경기를 로테이션 돌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 45분 뛰면서 볼터치 38번 많이 했죠. 그리고 상대 박스 안에서 4차례 볼터치가 있었고요. 패스를 총 22번 시도했는데 성공 19번에서 86%의 성공률. 그리고 그 중에 후반만 뛰었는데 키패스가 무려 3번이나 됩니다. 키패스를 3번씩이나 만들어줬던 왼쪽 윙어 손흥민이고요. 슈팅을 한 차례 기록했는데 이제 블록이 됐고, 리커버리, 볼을 가져오는 그런 장면도 3번 있었습니다. 볼 경합 상황에서도 4번 싸워서 2번 이겼고요. 전체적으로 좀 후반에 들어온 선수들이 분위기를 많이 가져가긴 했지만 어쨌든 결정적인 상황에서 뭐 솔랑키가 놓친 것도 있었고 마무리가 안 되면서 무득점 패배를 좀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제가 후토코트를 말씀드렸습니다. 후반 23분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슈팅 때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우도기가 방해를 했던 장면. 참 안 돌아가는 집은 뭘 해도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오늘 5개 매체 평점 가지고 왔는데요. 익스프레스도 제가 평점을 좀 다루려고 했는데 거기는 이제 선발 라인업에 올라온 선수들만 평점을 매겼기 때문에 뺐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자, 스탠다드, 또 풋볼 런던, 그리고 바벨닷컴, 그리고 토트넘 팬진 2군데 이렇게 해서 평점 매겼는데요. 5개 매체 평균 최고 평점은 교체로 나온 베리발입니다. 선발로 나온 선수 가운데서는 수비수 로메로 선수가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전체적 평점이 안 좋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평점은 비수마입니다. 5개 매체 중에서 4개 매체가 3점을 줬고 1개 매체는 심지어 2점을 줬어요.
2대0 경기에서 이런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못했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번 경기만이 아니라 그동안 비스마가 부진했던 게 누적이 돼서 또 이런 느낌의 평점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교체로 나와서 이제 5.8점 받았고요. 7점 준 곳이 하나 있었고, 5점 준 곳 2군데, 그리고 이제 6점 준 곳 2군데 이렇게 평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공격 쪽에서 존슨한테도 비수마한테 좀 가려졌지만 존슨도 굉장히 혹평을 받았습니다. 3.3군데에서 받았고요. 그리고 그 밖에 뭐 마테스테 같은 경우 제 생각보다는 평점이 좀 괜찮게 나왔고, 벤 데이비스 같은 경우도 평점을 상당히 좀 안 좋게 받았습니다. 자, 매체별로 그럼 어떤 내용으로 평점을 줬는지 볼게요. 스탠다드 손흥민 선수에게 6점을 주면서 토트넘 최전방에 힘을 불어넣었고 경기 막판 솔랑키한테 슈팅 찬스도 만들어줬다. 솔랑키가 못 넣었어요. 도미닉 솔랑키에게 5점 줬습니다. 레노 골키퍼가 일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전 5.4m 지점에서 때린 발리 슈팅이 빗나가면서 엄청난 기회를 날려먹었다. 네, 브레넌 존슨에게 4점. 별것 없던 전반전. 존슨이 딱히 기여한 게 뭐가 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렇죠. 하프타임에 손흥민과 교체가 됐다. 2부 비스마 3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더 이상 선발에 안 넣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벤 데이비스 4점. 추가골 실점 장면에서 세스뇽한테 힘으로 밀렸다. 그거는 좀, 벤 데이비스한테는 좀 쓰라린 장면일 것 같습니다. 수차례 블록을 해냈고 공중전에서 공수에 걸쳐서 다 기여를 했다. 하지만 4점을 받았어요. 자, 풋볼 런던입니다. 손흥민에게 5점. 자, 위협적인 프리킥을 몇 차례 선보였고 솔랑키에게 막판 찬스도 만들어줬다. 하지만 결국 돌파구를 찾지는 못했다. 루카스 베리발에게 7점을 줬습니다. 2대0으로 진 경기에서 교체 멤버가 7점이면 대체 얼마나 잘한 거야? 싶은데 뭐 괜찮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여기 8점 준 데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베리발이 그나마 유일한 희망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토트넘 팬들이나 토트넘 출입 기자들한테. 자, 플레이에 긴장감을 부여했고 박스 안에서 넘어질 때는 페널티킥을 얻었어야 했던 것처럼 보였다. 말을 굉장히 꽈서 썼더라고요. 이 풋볼 런던이. 이게 뭔가 심판 판정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오심이다 이렇게 얘기가 좀 꺼려서 그런지 페널티킥을 얻어냈어야 했던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자, 교체로 들어온 윌슨 오드베르에게는 4점을 줬습니다. 풀럼 선수 3명한테 에워싸여서 공을 놓쳤는데 이게 선제 실점까지 이어졌다. 자, 브레넌 존슨에게 3점. 그 어떤 임팩트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 하프타임에 교체됐다. 솔직히 선발라인을 안 보고 전반 보셨으면은 존슨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기여도가 없었어요. 자, 비수마 3점. 전반전에 비수마가 공을 다루는 모습은 너무 끔찍했고 패스도 엉망이어서 동료들을 어려움에 빠뜨렸다. 크리스탈 로메로 유일하게 7점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3번째 출전인데 전반에 몸에 좀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였지만 계속 뛰었다. 60분 뛰고 교체가 됐다. 로메로를 빼고 이제 그레이를 내리면서 어떻게 보면 수비가 좀 더 어려워진 면이 있습니다. 자, 토트넘 핫스퍼 뉴스닷컴 이게 팬진인데요. 손흥민 선수에게 7점을 줬습니다. 교체 투입된 뒤에 공격진에 수준 높은 찬스들을 공급해줬다. 많은 얘기죠. 루카스 베르베르에게 6점, 투입 이후에 꾸준한 활약을 보였다. 아치 그레이에게 여긴 7점을 줬네요. 그레이의 최적 포지션이 중앙 미드필더라는 걸 보여준 경기였다. 이날 중미로 3미들 중에 한 명으로 선발 출전했죠. 태클도 좋았고 3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다. 로메로 교체된 뒤에는 센터백으로 이동했다. 존슨에게 여기도 4점을 줬습니다. 자, 비수마처럼 존슨 역시 하프타임에 교체가 됐는데 전반 45분 내내 경기에 아무런 보탬이 되질 못했다. 참, 존슨의 이날 경기 기록을 보시면 45분 뛰면서 패스 성공률이 55%밖에 안 되고요. 드리블 성공 하나도 없고요. 찬스 메이킹도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참, 정말 침투에 이은 마무리 능력, 그걸로 일단 스탯은 상당히 좋은데 매 경기 경기력이 정말 안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체 멤버 평점을 따로 주지 않은 익스프레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마티스테한테 4점을 줬습니다. 3톱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면서 마음이 편치 않은 요즘이다. 톱 자리에 비하면 왼쪽 측면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했다. 뭐 좋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4점을 줬다는 거는 톱 자리에선 더 안 좋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왼쪽 자리에 나와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4점짜리다. 솔랑키에게는 6점을 줬습니다. 손흥민이 프리킥으로 찬스 만들어줬을 때 골을 넣었어야 했다. 하지만 피딩 역할은 잘해낸 경기였다. 스퍼스웹, 비수마에게 2점을 줬습니다. 무섭대요. 또다시 놀랄 만큼 부진한 경기였다. 공이 없을 때 성급했고 위치 선정 끔찍했다. 공을 갖고 있을 때는 패스가 엉망이었다. 하프타임에 교체된 건 당연했다. 손흥민에게는 6점을 줬습니다. 교체 투입된 뒤 20분 동안 아주 위협적이었지만 그 뒤로는 사라졌다. 사라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루카스 베리발에게 7점. 교체 투입된 뒤 토트넘의 진정한
동력이 되었다. 요즘은 미드필더 가운데 최고 활약을 보이고 있다. 뭐 이 얘기 맞는 얘기죠. 자, 제임스 매디슨에게는 5.5점을 줬습니다. 자, 뛸 시간이 25분 교체로 들어왔죠. 솔랑키에게 어시스트를 만들어줬어야 했는데 패스가 좋지 못했다. 자, 로드리고 벤탄쿠르에게는 혹평이네요. 3점. 토트넘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선수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공을 갖고 있을 때 너무 굼떠서 풀럼 미들필드의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했다. 토트넘이 재계약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럴 만한 기량을 못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재계약하지 마 이거죠. 네. 벤탄쿠르도 근데 부상 이후에 확실히 폼이 복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바벨닷컴. 자, 손흥민 선수에게 5점을 줬습니다. 정교한 터치가 부족해 보였지만 공을 갖고 있을 때는 좋았고 뭔가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제임스 매디슨 4점. 알크마르전과 다르게 인상적인 모습은 없었다. 루카스 베리발 8점. 어떻게 8점을 주지? 2대0으로 진 경기인데? 그것도 교체 멤버인데? 자, 스웨덴의 미드필더가 날카로운 패스와 드리블로 또다시 포스테코의 템포를 좌우한 경기였다. 자, 브레넌 존슨에게는 3점. 웨일스 윙어의 실망스러운 오후. 자기 스스로는 물론이고 동료들에게도 어떤 기회도 만들어주지 못한 뒤에 하프타임에 교체가 됐다. 아치 그레이에게는 5점을 줬네요. 홀딩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다는 점에서 그레이에게는 데뷔전 같은 느낌을 줬을 수도 있다. 여러 차례 공을 따냈지만 기량이 아쉬운 순간들이 있었다. 로메로가 교체 헛된 뒤에 센터백으로 자리를 바꿨다. 전체적으로 이제 어린 선수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이 조금만 잘하면 호평을 해주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팀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뭐 누구든 좋은 점수를 받을 만한 시합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아쉬워요. 최정예를 꾸려서 나가도 모자랄 판에 다음 경기가 4월 4일인데 그러니까 A매치 중간에 있어서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경기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포맷을 좀 굴렸다는 거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계속 가라앉고 있습니다. 참 A매치 끝나고 나서 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 뭐 감독 교체 움직임은 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토트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